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오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수업에 진행하게 될 옷은요, 마트임 스커트입니다. 마트임 스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패턴을 제도하는 것인데요. 패턴을 제도할 때 필요한 건 저희가 그레이딩자 혹은 방한자라고도 하는데요. 자는 좀 유연성이 있는 거, 너무 딱딱하지 않은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는 60cm 자입니다. 그리고 곡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곡자, 남곡자도 괜찮고요. 뿔곡자도 괜찮습니다. 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이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심하게 휘어져 있지 않은 걸로 사용해 주시고요. 혹시 커브자나 뭐 기타 다른 자가 있으시다면 그 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 지우개, 그리고 연필, 그리고 하얀색 패턴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길이나 둘레를 잴 때 필요한 줄자가 있는데요. 줄자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사서 쓰시면 되고요. 쇠로 되어 있는 줄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오늘은 제가 이 사인펜으로 패턴을 제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꼭 연필로 제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연필을 샤프로 사용하지 않고 연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필을 사용하실 때는 끝을 좀 가늘게 깎아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패턴을 제도할 때 정확하게 패턴을 뜰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패턴 제도에 필요한 사이즈와 그리고 이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제도할 때 필요한 사이즈, 특히 이제 스커트를 우리가 제도를 하잖아요. 스커트 제도에 필요한 사이즈는 첫 번째 엉덩이 둘레, 제가 여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엉덩이 둘레 혹은 힙이라고 하고요. 엉덩이 둘레를 4로 나눠서 혹은 힘 나누기 4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힘 나누기 2 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4를 잡을 거고요. 4분의 힙 나누기 4분의 힙을 나누면 23.5cm, 그리고 2분의 힙을 나누면 47cm.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허리 둘레. 허리 둘레는 70cm, 웨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힙 라인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엉덩이 둘레를 재실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재시면 되는데 거기가 힙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19cm, 그리고 마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cm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내 신체 평균의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스커트 길이. 스커트 길이를 저는 75cm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75cm 중에 5cm는 허리 벨트. 그러면 허리 벨트를 뺀,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제도할 거는 허리 벨트가 따로 달리는 스커트이기 때문에 벨트 분량을 뺀 70cm로 스커트 길이를 잡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제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둘레를 왜 웨스트, 그러니까 허리 둘레는 왜 힙처럼 나누지 않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옷은 다이마르 원단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다이마르 원단을 활용하여 스커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이마르는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죠. 저희가 흔히 티셔츠라고 입는 옷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이마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장 스커트는 여기 이제 지퍼가 달려있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원단 선택하실 때도 다이마르 원단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네모 직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실 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오른쪽부터 시작하나 왼쪽부터 시작하나,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고 앞을 한 어느 정도 띄워놓고 시작을 하시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보통은 위아래 5cm 정도 띄워놓고 시작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옷에 따라서 이게 뭐 품이 크거나 혹은 작거나 그러면 이 사이즈도 좀 변동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장 기본은 5cm 정도 띄워놓는다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상의를 그릴 때는 오른쪽이 머리가 되고요. 하의를 그릴 때는 왼쪽이 머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뜰 패턴은 왼쪽부터 시작해서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4분의 웨스트, 2분의 웨스트 나눠 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2분의 힙, 웨스트가 아니라 힙이죠. 저 47cm. 그리고 세로 길이는 스커트 길이. 자, 이거 패턴 그리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직각. 이렇게 놓고 그리거나 안쪽으로 놓고 그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모서리가 직각이 되도록 그려주시고요. 자, 스커트 길이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업 진행하기 전에 요 길이를 패턴을 연필로 연하게 좀 그려놔서 지금 수월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직각에 정말 유의하시고 중간에 70cm면 이 자가 60cm이기 때문에 70cm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자를 2번 쓰시게 되죠. 2번 쓰실 때 자가 틀어지지 않게 이것도 유의하셔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직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마저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을 그려드렸고요. 큰 직사각형이 그려졌으면 이제 이 직사각형을 이거는 2분의 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여기가 4분의 1, 한 둘레죠. 둘레를 4등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2분의 힙이니까 반절 잘라서 2분의 힙, 2분의 힙 해서 여기 둘레. 반절 둘레, 내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반절을 2분의 힙으로 놓고 본 거기 때문에 이 옆선이 필요하겠죠. 옆선을 나눠줄 텐데요. 옆선을 나누실 때는 우리가 4분의 힙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4분의 힙, 자, 앞쪽, 앞이 있고 뒤가 있죠. 여기가 우리가 센터 프론트라고 하고 여기를 센터 백이라고 하는데요. 중심, 4분의 힙, 앞은 빼기 0.6, 뒤는 4분의 힙 플러스 0.6 그래서 합쳐서 2분의 힙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4분의 힙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면 23cm가 좀 안 되죠. 22.9cm. 22.9cm. 면 여기도 여기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분의 힙 빼기 0.6cm, 저의 cm는 22.9c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4분의 힙 플러스 0.6cm, 저는 24.1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47cm가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옆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을 그려줬고요. 그럼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엉덩이 둘레에 이제 가장 엉덩이가 튀어나온 힙 라인이라고 있다고 했었죠. 힙 라인을 잡아줄 텐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나이가 뭐 이렇게 마담 사이즈라고 하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하고 19cm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젊은 층에 많이 사용하는 센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cm. 저는 19cm를 잡겠습니다. 19cm 해서 앞판 뒷판 모두에 한꺼번에 19cm를 그려줬고요. 자, 이러면 작은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네모가 그려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옆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옆선은 우리가 패턴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쪽 왼쪽이 되는 부분이 머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머리가 여기 있고 사람 몸이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이렇게 입게 되죠. 그러면 이게 옆선이고 여기가 허리 옆곡, 여기 곡이 되겠어요. 여기 곡을 그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2cm 정도, 그리고
앞 뒷판이 똑같아야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2cm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분량 옆에 보면 허리를 보면 여기가 약간 모든 옷이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올라오는 분량은 0.6cm. 여기도 0.6cm. 위로 0.6cm. 제가 이 패턴 자료는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료 먼저 출력하셔서 저랑 같이 이거 수업 내용 진행하시면 보기가 좀 더 수월하시지 싶어요.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려 놓으셨으면 이제 옆선을 그려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곡자, 곡이 세지 않은 곡자로 하실 건데요. 곡은 이제 이거를 그리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이쁜지가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곡이 심해도 안 되고요. 너무 직선이어도 안 돼요. 사람 몸은 직선이 아니라 다 곡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곡선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쓰는 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이게 브랜드마다 이 곡자가 나오는 이게 다 따로 업체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곡자는 사에 맞춰서 아래로 너무 안 내려가고요. 사에 맞췄는데 이 사에 맞추실 때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아까 옆선을 그려놨었죠. 옆선에 튀어나가지 않게. 저희가 여기 힙 라인과 허리, 옆 허리선을 만나서 그릴 건데 이게 곡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거의 엉덩이 라인에서는 직선이 가면서 옆선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검은 선 밖으로 엉덩이 라인이 나가지 않았어요. 요거 유의해서 주의해서 그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라인에서 곡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허리선, 여기 허리선을 그려줄 텐데요. 허리선은 기본적으로는 한 3등분 정도. 네, 허리선 여기 옆에 아까 2cm 들어온 요 자리에서부터 한 3등분 정도를 해주시고요. 3분의 1 위치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선도 제가 꼭 3분의 1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3분의 1 정도 앞 이 부분이 만약에 뾰족하게 된다면 옷을 입었을 때 앞이 이렇게 뾰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유의해서 앞 3분의 1 지점이 평행하게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곡이 될 수 있게 곡자 사용은 제가 이렇게 사용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인데요. 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체가 앞은 배가 물론 나왔지만 엉덩이는 더 많은 분량의 엉덩이가 나와 있죠. 배에 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엉덩이를 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엉덩이 뒤 중심을 내려주지 않으면 옷이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쳐주는 분량은 뒤 중심선에서 0.6cm 해서 평행하게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자로. 자, 제가 완성선은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놨어요. 그거 잘 봐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위치에서 옆 허리선하고 만나는 위치 곡자를 자연스럽게 곡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옆 밑선인데요. 치마를 만드실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마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도 있고요.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뻗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옆으로 퍼지는 플레어 분량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그냥 일자피처럼 보이는 스트레이트 스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스트레이트 스커트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딱히 없는데요. 이게 일자로 그냥 네모나게만 하면 사람이 입었을 때 약간 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H라인, 세미 H라인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스트레이트를 하실 경우에는 살짝 안으로 들여와 주시는 게 우리가 시각으로 봤을 때 옷을 입고 사람이 딱 입고 착용을 하고 섰을 때 일자로 보이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밑단에서 여기가 이제 스커트 밑단이 되죠. 스커트 밑단에서 자 여기가 옆선, 옆선은 사이드 심이라고도 표현하고요. 0.6cm씩 자, 좌우 앞과 뒤 동일하게 0.6cm
0.6cm 하셔서, 자, 원래는 치마 그 스커트 길이가 작으면 곡자로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주 좋은데요. 제가 지금 스커트 길이를 70cm를 잡았기 때문에 곡자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곡자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 길이가 너무 길 때는 한 번에 그냥 그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한 번에 그리시고 난 다음에는 꼭 하셔야 될 게 여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가 뾰족해지지 않도록 패턴을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해요. 이제 그 작업까지 해주시면 꼭 곡자로, 너무 바지 나 치마 길이를 90cm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자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 그레이딩 자나 아니면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제 기다란 자로 연결해서 그리신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서 다시 한번 수정해 주는 거. 자,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패턴지에 전체적인 외곽의 모양새는 이제 나왔습니다. 외곽 둘레가 나왔으면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대로 이제 뭐 마름질도 할 테고 다음에 이제 옷을 만드는 이제 봉제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패턴에는 식서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서 방향은 나중에 저희 마름질 할 때 이 다음 회차에서 마름질 할 때 식서가 무엇이고 푸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식서 방향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위에도 모자 하나 씌워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프론트 F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센터, 프론트, 앞 중심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앞 중심은 치마 스커트 혹시 보셨으면, 그러니까 물론 쪽치마 같은 경우는 여러 쪽으로 나눠져서 봉제에 이 자국이 있지만 보통은 앞 중심에는 봉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골선으로 패턴을 하실 때 이거를 표시를 안 해주면 나중에 마름질 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마름질을 해야 되지? 여기에 시접을 줘야 되나? 시접을 안 줘도 되나?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골선 표시 해주시고요. 뒤도 이제 마찬가지. 뒤에도 식사 방향. 식사 방향은 되도록이면 길게 그려주세요. 자, 모자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뒤, 백이 되겠죠? 그리고 뒤 중심은 센터 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봉제를 하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cm죠. 70cm를 한 번에 쭉 봉제를 했을 때 잘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은데 저희가 봉제를 할 때 이게 단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길이를 봉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밑단은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아이는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위에 있는 아이는 좀 들어간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치 표시라고 해서요. 중간에 맞춤 자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앞뒤판을 봉제할 때 이 자리를 맞춰서 봉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시고요. 여기도 엉덩이, 힙 라인에도 너치 표시 하나씩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저희가 하는 게 그냥 스커트가 아니죠. 마트임 스커트죠. 마트임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트임이 있는, 옆 트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뒤 트임 설명드릴 때 옆 트임으로 바꿔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트임의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프린트에는 23cm부터 잡았는데요. 23cm라는 건 힙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저는 이제 치마 스커트가 좀 길기 때문에 29cm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너치 자리 표시해 주시고 여기가 마트임 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옷을 입게 되면 이 부분이 떨어져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활동물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요 스커트를 할 때 허리 벨트가 달리는 옷이라고 했어요. 그 허리 벨트도 해야 되는데 허리 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앞 허리의 길이 그리고 뒤 허리의 길이 각각 얼마쯤 되는지 센치를 잘 맞추셔서 저는 여기는 한 21cm가 나왔어요. 21cm 둘레 그리고 뒤 허리 둘레도 한번 재주시고요. 22.2c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패턴을 허리 벨트 패턴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벨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곡선으로도 뜰 수 있고 직선으로도 뜰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는 건 좀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허리 벨트는 직선인 허리 벨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네모를 그려주실 텐데요. 네모 하나 그려주시고요. 네모를 그리기 전에 일단 니은자 모양이죠. 니은자 모양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처음에 앞 허리 둘레에 21cm 여기까지가 21cm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 허리 둘레가 22.2cm 뒤 허리 둘레 22.2cm 표시해 주시고요. 자, 1번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 이제 높이거든요. 높이는 저는 지금 5cm 폭의 고무줄을 넣을 거라 이게 지금 전체 길이에서 허리 벨트 물량 5cm를 뺐는데요. 만약에 내가 5cm 벨트를 해놓고 고무줄을 3cm나 2cm를 넣으면 이게 원단이 고무줄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패턴을 뜨실 때부터 나는 몇 cm짜리 고무줄을 사용할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패턴을 뜨실 때 생각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5cm짜리 벨트를 할 때는 5.25cm 폭으로 5.25cm 폭으로 하는 이유는요. 고무줄이 5cm짜리 고무줄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무줄을 달게 되면 고무줄이 두께가 또 있죠. 그것 때문에 고무줄이 안에서 딱 5cm 정확하게 해놓으면 고무줄이 타이트해서 눌려요. 그러니까 원단에 여유 분량을 조금 주는 건데요. 그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아예 없어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바퀴 돌아가서 벨트 우리 보통 허리 벨트를 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골선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고무줄이 한 여기까지 오게끔 거의 끝에 물리지만 물리지 않게끔 자, 해서 네모를 그려주시면 이제 허리 벨트는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위에를 골선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여기도 골선이다 라는 표시를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중심선이고 앞중심선에 저희가 센터 프론트 자리에 뭐 해놨죠? 골선 표시했죠? 그러면 벨트의 앞중심도 골선 표시 꼭 해주시고요. 식서 방향도 표시해 주실 텐데요. 식서 방향 같은 경우는 푸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길이 방향이죠. 이 방향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다이마루 원단이기도 하지만 엉덩이를 들어갈 때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엉덩이가 여긴데 2cm씩 줄이면 토탈 8cm가 들었죠. 그러면 올라갈 때 약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단의 신축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감안해서 식서 방향을 세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벨트가 나중에 이렇게 얹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옆선 사이드 심. 이 너치 표시는 나중에 이곳과 봉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뒤, 센터, 백 표시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나중에 이것도 봉제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무줄을 넣을 때 한꺼번에 고무줄을 넣고 봉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후에 허리 처리를 다 해놓고 고무줄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허리를 다 달아놓은 다음에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이게 좀 더 깔끔하고 나중에 혹시나 고무줄이 뭐 뜯어졌거나 너무 늘어나서 뭐 교체해야 될 때 수월하게 고무줄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요. 여기는 고무줄 넣는 자리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센터 프론트 앞 중심선, 센터팩 뒤 중심선 그리고 식서 표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여기에 제가 사이드 심이라고 해서 옆선 자리 표시를 안 했으니까 여기도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패턴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따로 손봐야 할 패턴은 없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왜 허리는 사로 나누지 않는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엉덩이 둘레는 패턴상에 필요하니까 나눴는데요. 허리 둘레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로 나누지 않았어요. 사로 나누지 않은 이유가 이 옷은 다이마루 원단이고 엉덩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냥 막 입는 옷인데 지퍼가 있어서 여유 분량을 줄 수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리 사이즈가 정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유가 있어도 되고 여유가 없으면 대신 안 되겠죠. 근데 여유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4분의 웨이스트 그냥 요대로 놓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름질을 할 때 고무줄을 잡을 때 고무줄을 이제 센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또 탄력성에 따라서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요. 보통 고무줄의 길이는 80% 정도를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 허리에 한번 이 고무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허리 사이즈에 내가 맞춰서 한번 당겨보시고 이게 좀 적당한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그 사이즈로 하시면 되고요. 아, 요게 좀 답답하다 싶으면 좀 풀어서 혹은 뭐 너무 여유 있다 그러면 더 조여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 길이가 보통은 80%에서 저는 70% 정도 잡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80%에서 70% 사이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허리 둘레 곱하기 0.8 혹은 0.7 해주시면 고무줄 길이가 나오겠죠. 고무줄 길이가 그래서 저는 한 57cm 정도 나왔습니다. 57cm, 네, 56cm네요. 56cm. 계산하실 때 이거를 계속 숫자로 계산하시지 마시고요.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 옆에 놓으시고 사용해 주시고요.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 계산기 활용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편하시니까 편하시게 계산을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이렇게 안에 내용을 적어놔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바로바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름질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